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연구소 CBS 조태임 기자 그리고 뉴스톱 김준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목할 뉴스 뭔가요? 네, 거리두기 약발 다 했나? 코로나 소식이요. 네.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0명을 또 넘을 것 같습니다. 2,000명대 안팎이 예상되는데요. 네. 문제는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확진자 수가 이제 반영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아직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렇죠. 8월 말 9월 중순 정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우선 돌파 감염이 이어지는 요양병원과 시설에서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접촉 면회를 전면 중단했고요. 네. 또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4단계 지역은 주 1회, 3단계 지역 종사자는 2주에 한 번씩 선제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네. 또 국민들에게는 이제 곧 광복절 연휴가 다가오잖아요. 네. 그때 집에 머물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4단계가 시행된 지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확진자 수가 오히려 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리두기가 먹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 감염 추세가 바뀐 만큼 현재의 방역 대응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정부도 지금 방역 조치로는 확산세를 차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추가 방역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뭐 워낙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이런 얘기도 또 다시 나오는데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지금 굉장히 분분합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개편한 거리두기잖아요. 5단계에서 네. 4단계로. 근데 이게 너무 느슨해졌다. 5단계가 더 낫다. 그 전에 게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다시 고칠 수는 없으니까 지금 4단계 현재 플러스 알파로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 뭐 엄중식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좀 강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확진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를 중증 환자나 사망자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역 체계를 검토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게 JTBC 보도로 지금 알려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사망자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다 영국이나 다른 나라들이거든요. 다른 나라들인데 네. 이거의 전제 조건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야 돼요. 그런 나라들은 이미 60에서 70%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훨씬 높네요. 예. 맞으면은 잘 안 죽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중증 예방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중증 기준으로 중증 환자나 사망자 기준으로 바꾸면은 이게 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이제 의문이 나오는 거고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는 지금 뭐 이것도 전문가들끼리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불가피하니까 가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지금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 지금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은 오히려 더 방역이 더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끼리의 논쟁이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경각심이 진짜 좀 풀어지고 해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최근 확산세가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확진자가 하루 70만 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난 6월에는 20만 명이었거든요. 확 늘었네요. 네,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지금 백신 접종 다 네.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건 이 델타 변이 때문인데 델타 변이가 이제 백신 효과를 꺾고 있기 때문인데 네. 그래서 아까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옥스퍼드대 한 교수도 델타 변이로는 이제 집단 면역은 어렵다고 봐야 된다. 그 교수가 그 아스트라제네카 임상시험 이끈 교수죠. 네네네. 그분인데요. 네. 그분도 이제 집단 면역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숫자 집계 대상을 지금 사실 확진자를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중증 환자 수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우리는 백신 접종률이 좀 낮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좀 시기상조라는 말이 있고 지금은 일단 백신 접종 속도 높이고 방역 지침 잘 지키고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고 하네요. 네,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오늘 엄중식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 얘기 나눠볼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아쿠아리움에 이어 동물의 왕국. 정치 얘기군요. 네, 국민의힘 얘기인데요. 경선 방식을 놓고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측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어제 SNS에 권력욕을 부추기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미어캣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하이에나 누구예요? 네, 하이에나를 빗댄 분은 이제 그 돌고래 멸치 고등어 발언했던 윤 전 총장 측의 정진석 의원입니다. 네, 또 정 의원은 또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남을 내리누르는 게 아니라 떠받쳐 올림으로써 힘을 기르는 게 진정한 현실 민주주의라고 말했는데 네. 그러자 또 이 대표는 또 돌고래를 누르려는 게 아니라 네. 고등어와 멸치에게도 기회를 드리려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절대 안 져요. 네. 네. 근데 이렇게 갈등을 빚고 있는 건 사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토론회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토론을 하게 되면 윤 전 총장이 가장 앞서가다 보니까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윤 전 총장 입장에선 근데 또 정치 신이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겠죠. 근데 윤 전 총장은 어제 당에서 공식 요청이 오고 캠프 측에서 이야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가부를 얘기하진 않았어요. 확정된 건 아니군요, 아직.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면 민주당도 이제 후보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제 네. 3차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네네. 이제 어제 토론회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 이후 첫 토론회인 만큼 관심을 모았는데 네. 어제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세가 좀 집중됐어요. 이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에 대한 지적도 나왔는데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싸웠는데 네. 민주당 후보들이 다 싸움꾼이 된 것 같다. 음주운전자는 따로 있는데 네. 벌금을 저보고 내라는 어허. 것 같아 억울하다. 약간 이재명 지사를 예. 겨눈 것 같죠? 그렇네요. 음주운전 얘기하면 뭐 공격이죠, 이것도 다. 네네. 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네. 어제 KBS 민주당 대선 주자 토론 치열하게 진행됐는데요. 그 하이라이트 부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또는 시민을 대하는 이재명 후보의 태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인도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철거민들이 와서 항의하니까 몸싸움을 하고 고소고발을 했다든가. 전부 다 왜곡된 사실이 아닌 전부 것이고요. 왜곡입니까? 네, 이게 예를 들면 화면이 철거민한테는 제가 폭행을 당했고요. 그 사람들이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네거티브죠. 이선균과 송광호 두 분에게 똑같이 8만 원씩 주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송광호에게만 지원하겠다고 세금 내라면 이성균 씨가 세금을 안 낼 겁니다.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도 정책을 내놓으셨어요. 기본주택 100만 호. 그런데 봉이 김선달이나 가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허장성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다 가능한 일인데 자, 생각을 네.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낙연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의 본질은 사실 공정과 법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재벌에게 또다시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빚을 갚아라 덕담을 하시니까 이 재벌 특혜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바꾸시거나 침묵하는 것이 이재명식 재벌 개혁이고 이재명식 공정인지 먼저 묻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주요 부분들 짧게 들었는데 점점 더 거칠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영화 얘기도 나오고 봉이 김선달 나오고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예. 일단 뭐 그 이제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사생활은 좀 줄고 정책에 대해서 조금 좀 나아졌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아졌다라고 보는데 네. 뭐 사드 말 바꾸기 이거 외에도 지금 들으신 거 외에도 사드 말 바꾸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가 예전에 사드가 북핵 미사일 방어용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가 윤석열 후보가 사드가 최근에 중국용이라고 말하니까 이 지사가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가 이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왜 오락가락하냐,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논란들도 있었고요. 아까 전에 뭐 이게 네거티브다라고 버럭 이제 이재명 지사가 화를 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장애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거 이런 것들이 동영상이 돌면서 이제 그거를 언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내보내라 뭐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은 이제 진실 공방들이 있었죠. 그래서 뭐 그냥 뭐 기본적으로 했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막가지는 않았다. 이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선을 지켰다. 이 정도면 선을 네.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토론회를 조기에 여는 것을 가지고 지금 갈등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스톤 대전 이준석과 뭐 윤석열 그래서 투 스톤 얘기가 나오는데 아니 근데 여기는 어떻게 그 대권을 노리는 그 후보군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대표하고 후보하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캐릭터가 강한 거죠.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나는 뭐 국대다 국민의힘 대변인 뽑을 때 이런 경선 기획 같은 걸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성공 방식을 이제 강하게 푸시를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이 있는 건데 윤 전 총장이 어저께 인스타그램에다가 그 치맥회동 이준석 대표랑 치맥회동한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썼어요. 닭다리까지 닭다리 양보까지 한 사이라고 해시태그를 붙였습니다. 아니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올렸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불화설을 일축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약간 불쾌함은 남아 있는 거 이런 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좀 딜레마 상황이에요. 어떤 입당 딜레마요? 당시에 왜 지도부 패싱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이랑 이 대표와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토론회 참석
토론 참석 여부에 따라 요 고리가 좀 끊기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토론회가 월권 논란도 있고 참석을 안 해도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네. 참석을 꼭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명분 없이 토론회에 네. 불참하게 되면 토론회를 회피한다 이런 이미지도 줄 수 있고 또 이 대표와 갈등도 부각될 수 있는데 또 토론에 참여를 하면 거의 13대 1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좀 저러지도 못하고 딜레마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가 토론회에 나갈지도 문제지만 그 전에 토론회가 정말 열릴 수 있을지도 약간 관심이긴 해요. 네, 저희가 이 문제 등 관련해서요 윤석열 후보 측의 장제원 총괄실장 모시고요 자세한 얘기 나눠볼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 뉴스는요? 바뀌지 않은 4년. 재판이군요. 네네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어제 법원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항소심은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는데 사모펀드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행위에 대해 1심과 달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은 이제 기존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네. 증거 은닉 혐의에선 1심의 무죄가 유죄로 바뀌기도 했고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게 이제 자녀 입시 비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1심에 이어 딸 조민 씨의 7가지 경력 확인서가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어제 선고 있기 전에 가장 관심이었던 게 그 최근에 조민 씨 친구의 달라진 증언이 재판에 예.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였는데 세미나요? 네, 어제 재판부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증명한 사실들이 모두 허위라며 조 씨가 세미나에 참여했는지 확인서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반복한 것이어서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상고하겠다고 밝혔고 조국 전 장관도 SNS를 통해 가족으로서 참으로 고통스럽다. 대법원의 상고에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재판 관련해서도 뭐 짚어보면은 너무나 사실 쟁점들이 많고 이야기거리도 많은데 우선 징역형은 동일해요. 1심, 예. 2심.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좀 피고인 측에서 좀 전략을 잘 수립했으면은 형량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의 딜레마였는데요. 네. 끊임없이 모든 게 다 검찰의 조작이고 이거는 뭐 무리한 수사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전부 무죄를 주장을 했어요. 근데 네. 1심에서 11가지 의혹이 유죄가 났거든요. 네. 이거를 다 무죄로 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면은 전략을 일반적으로는 변호사들이 인정할 건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는 쪽으로 가자. 이랬어야 되는데 그냥 다 이거를 무죄를 주장을 하니까 2심 재판부가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 과정 내내 당시에 입시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태도로 범행의 본질을 흐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전가했다. 그리고 법정에 출석한 사람들한테 적대감을 보이며 비난을 하는 것도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법정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 변호인 측을 질책을 했습니다. 이게 전략 자체가 굉장히 미스였다라고 이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대선 주자들이 이제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후보는 사모펀드는 모두 무죄다.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는데 네. 사실이 아니고요. 이미 그러니까 WFM 2018년 1월에 장외 매수를 한 것이 유죄에서 무죄로 된 거 하나 빼고는 장내 매수한 것들 그리고 뭐 자본시장법 위반,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법 위반 전부 다 유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이 아닌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조국 지지자층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할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은데요. 저희가 2부에 CBS 김중호 법조팀장과 함께 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연구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진일 대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